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18일입니다. 속보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김건희와 집사 게이트의 집사 김예성 및 건진법사 전성배를 모두 소환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대질신문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보도입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김예성 집사와 관련된 내용은 지난 주 금요일 김예성 집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범죄는 어떤 범죄냐? 김예성 집사 게이트는 카카오, 효성, 신한은행 등 국내 대기업들이 김예성이 만든 렌트카 회사 IMS라는 회사에 184억 원을 투자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투자를 받고 김예성은 본인 부인이 등기이사로 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 회사로 결국 46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 회사에서 회사 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써댔습니다. 전세 보증금으로도 쓰고 자녀들의 국제학교 등록금으로도 쓰고 나아가서 본인 배우자가 아무런 회사 일도 하지 않으면서 등기이사로 등재해놓고 그에게 연봉을 타가는 등 이러한 개인 비리, 횡령 및 업무상 횡령으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 비리를 즉시해서 영장을 발부받은 그 이유는 개인 비리는 증거가 명백하고 또 판단이 쉽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 발부가 거의 100%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쉬운 방법으로 김예성을 구속을 시키고 이제 위로 타고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카카오, 효성, 굴지의 대기업 대표이사 회장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미 많은 조사를 했고 그 다음 김건희의 관여 정도 나아가서 윤석열의 관여 정도까지 타고 올라가서 결국은 이 사건 역시 윤석열, 김건희의 공범관계에서 이루어진 본질적으로는 국가재산을 빼먹기 위한 국고손실이요 뇌물죄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투자했던 카카오, 효성 등 대기업보다도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IMS라는 회사를 만든 이후 지난 7, 8년 동안 한국증권금융이라고 하는 증권회사의 은행, 사실상의 공공금융기관이 동원됐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100억, 200억 계속 대출을 리볼브 해줌으로써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모피아 게이트다라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금융위원회 출신이 낙하산으로 산업은행이나 한국증권금융으로 내려오고 권력이 이자들을 회유 강압해서 수백억 수천억 원의 돈을
특정 회사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국가 돈을 빼먹는 수법은 이명박 정부 때도 있어 왔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경제부총리요 경제대통령이었던 강만수 부총리는 자신의 지인의 회사로 산업은행이 거액을 대출해 주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받음으로써 깜빵으로 갔던 것입니다. 모든 정권은 금융위를 장악하고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을 장악함으로써 이와 같이 비리를 저질러 왔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역시 이 모피아 게이트를 자행했다. 그 모피아들이 누구냐, 이것을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점은 언론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 이병철만이 이러한 사건의 본질, 심층적인 분석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제 분야의 전문적이고 남들이 생각할지도 못하는 이런 점을 계속 지적을 하겠습니다. 특검도 저의 이러한 지적들을 충분히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특검 및 특검보들이 저하고 사법고시 동기인 분들이 또 많이 있고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 행정부처에는 저와 행정고시 동기인 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심층적인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대질신문을 한다면 김건희가 동의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에게 불리하니까요. 대질신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강압적으로 김예성 옆자리에 김건희를 강제로 앉아 조사받아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김예성이나 건진법사가 당신한테 돈을 줬다라고 인정을 한다, 다이아를 줬다라고 인정을 한다. 그런데 김건희 당신이 대질신문에 응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 죄를 인정하는 셈이다. 이렇게 특검이 유도를 해야 되고, 그러면 본인이 죄를 독박 쓰기 싫으니까 대질신문에 응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것은 특검의 수사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진법사 관련해서 건진법사 이자의 집에서 나온 띄지도 뜯지 않은 비닐로 포장된 관봉권, 조폐공사에서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진 한국은행 5만원권, 그것이 과연 누구로부터 나왔느냐라는 것이 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저 이병철 변호사는 이명박 정권 때부터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해 왔고, 그 사건들을 또 변호인으로서 많이 담당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국무총리실에 민간인 사찰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터졌고, 그때 이 사건을 폭로했던 장진수 주무관의 입을 막기 위해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관봉권, 따끈따끈한 한국은행 신권을 전달했다. 그 신권의 사진을 돈을 받은 장진수 주무관이 폭로했습니다. 그 사건 때도 보면 결국 수사 결과 그 돈은 국정원 특활비였습니다.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 정문 오른쪽에 있는 영풍문 건물에 있는 농협 지점에서 관봉권으로 묶여져서 민정비서관에게 전달이 되었고,
민정비서관이 장진수 주무관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이 관봉권은 이와 같이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특활비가 아니면 이러한 비닐에 쌓여져 있는 조폐공사에서 팔아놓은 이 돈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건진법사 집에서 나온 이 1억 원 상당의 관봉권은 역시 청와대나 대통령실, 국정원 특활비에서 나온 것이고, 이 돈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역시 김건희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이 건진법사를 불러서 이러한 점을 추궁하고 김건희로부터 이러한 점에 대한 꼼짝달싹 못하는 자백을 받아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후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후원이 민주공화국을 지킵니다. 감사합니다.